모델하우스 가보면 늘 똑같은 말 들으시죠. 입지 좋다, 호재 있다, 미래가치 크다. 이제는 이런 말 너무 익숙하죠. 근데 막상 자료를 보면 헷갈려요. 순위가 좋다는데 그게 뭘 기준으로 좋은 건지,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데 뭐랑 비교해서 합리적이라는 건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보는 많은데 설명은 없고 숫자는 넘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어디가 좋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화양지구 서희스타일스 센트럴파크 2차 자료, 이걸 같이 뜯어볼 겁니다. 좋다고만 하는 홍보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단지인지, 그리고 자료에 적힌 내용들이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팩트로만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처음에 화양지구를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평택 부동산은 이미 고덕 신도시랑 지제욕세권이 리드하고 있거든요. 화양은 그쪽이랑도 좀 더 떨어져 있고 도로도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엔 여긴 좀 애매하다 생각을 해서 답변을 좀 머뭇거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기반시설 공사비가 중단됐는데요. 도로나 전기, 수도 같은 기본 공사를 하던 DL건설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예 멈춰버렸죠.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가 막혀 있고 수도도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분양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난 8월까지도 이제 공사가 멈춰 있었어요. 저도 그때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하겠다 싶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좀 걱정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합이 은행 대출 받아서 자금을 조달했고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물론 입주 시작한 단지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불은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가 화양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실거래 데이터를 봤더니 7월부터 9월 사이 거래량이 평택 전체 상위권이에요. 무려 153건인데, 즉 누군가는 지금 이 지역을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실거래가를 항상 보다 보면 현당면 화양지구가 계속 떠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리스크가 있어도 지금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거래량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죠. 아니, 리스크 있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살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인구 얘기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서평택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화양지구랑 안중역세권 개발이 다 끝나면 그게 26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게 오산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평택이 하나의 도시로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면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은 장 보려면 안중 터미널이나 큰 마트를 나갈 때는 평택 시내로 나가야 하지만,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서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멀티플렉스 이런 게 그냥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니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거죠. 그럼 진짜 도시로 변하는 거예요.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커지고 상권도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도 활발해지죠. 그러면 집값이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곳은 아닙니다. 2030년 중반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지만 성장의 초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여긴 확실히 성장 초입에 있는 실거주지라는 말이에요. 화양지구는 평택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항, 포승, 현덕으로 이어지는 서평택 산업벨트의 주거 지역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덕이 반도체 중심이라면 여기는 산업 물류 중심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집값이 결국 일자리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화양은 이미 기반이 깔린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포승 산단,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전부 다 붙어 있죠. 포승 산단만 해도 기업이 600개 넘게 입주했고, 포승 자유구역은 이쪽은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회사들이 계약을 끝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산업지대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15분 생활권 안에 일자리가 수천 개 있다는 게 이게 진짜 화양의 진짜 힘입니다. 또 하나, 화양은 단순히 산업단지 옆 동네가 아니죠. 여기는 평택항 배후 도시예요. 즉 항만도 있고 공장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사람이 일하고 살고 소비하는 구조가 이 도시 안에서 다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서울로 출퇴근 안 해도 이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지역이죠. 이런 구조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전엔 화양 교통 불편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평택 중심부에서는 고질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에 서해선 안중역이 정식 개통이 됐고요. 24년 말에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개통됐습니다. 이게 안중에서 논산, 부여, 세종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서울 가기 너무 멀다 했는데 이젠 고속도로 플러스 철도 두 축이 다 열렸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기사에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 있죠. 바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인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얘기냐면 충남 아산, 당진이랑 서산 그리고 경기 평택까지 하나로 묶는 초광역 경제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도 산업역이랑 충남 인프라가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화양은 그 교차점 한가운데 있습니다. 즉 두 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포승과 평택 단선철도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단순히 물류기지 안에 철도선이 아니라 도시 전체 물류 효율을 바꿔놓을 노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결국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좋아질 곳이 아니라 이미 일자리가 받쳐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아지기 시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라 불안해 보여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길 위에 올라탈 시기이고요. 이제 이 표 하나만 보면은 이걸 보면 화양지구가 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딱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서평택의 노후 아파트 비율은, 그러니까 10년 넘은 집 비율이 무려 77.5%인데 이거는 10집 중에 8집이 10년 넘은 구축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세대가 한 22,000세대쯤 되는데 그중 17,000세대가 이미 낡은 집이에요. 이건 단순히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차나 단열이나 층간소음 같은 불편이 엄청나다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사 가야겠다라는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평택 전체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9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서평택은 고작 12,000세대, 비율로 따지면 13%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새 집이 쏟아졌는데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새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항상 넘쳐납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화양지구로 다 몰리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기 생활권을 버리고 평택, 북평택이나 동평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새 아파트니까 인기 있다 수준이 아니고 서평택 사람들이 자기 생활권 안에서 갈아타는 겁니다. 즉 화양지구는 신규 분양지가 아니라 그냥 신도시 이렇게 지어진 곳이 아니라 노후 아파트가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체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지역을 좀 애매하게 봤는데 그런 흐름을 놓쳤구나.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희스타일스 센트럴 2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단지 이름 들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지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또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말 진짜 많이 듣죠. 저도 예전에는 지주택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시점이 포인트예요. 예전 지주택은 땅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조합만 만들어서 싸움 나고 뭐 돈 끊기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아예 땅을 안 넘겨서 막 멈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서희 2차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땅이 100% 확보가 됐고 사업 승인이 완료됐고 시공사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건 사실상 일반 분양이랑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만 지주택이지 실질적으로는 후반부 일반 분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안전하냐? 세 가지로 딱 정리되는데요. 첫째, 시공사가 확정이 되고 서희건설이 직접 짓고 있습니다. 현장 올라가 있고 공사 정상 진행 중입니다. 협약서만 있고 조합원들만 뭐 돈을 집어넣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둘째, 지금 안정적이에요. 은행 승인 받고 공사비 지급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예전에 있던 기반시설 이슈도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지주택이라서 일반 분양과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보증금 구조나 관리사무소 구성, 재건축 절차 이런 건 살짝 다릅니다. 이건 뭐 위험이라기보단 그냥 특성이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단지의 진짜 매력은 뭐냐? 가격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청약 실패했죠. 대단지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리고 혜택도 있죠. 요즘 중도금 이자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아직 유지 중이고 2년 동안 이자를 안 내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절약한다 보시면 되고 발코니 확장도 무료에다가 입주 지원금이 최대 3,500만 원까지 되니까 뭐 사실상 분양가 할인 효과죠, 이게. 그래서 남은 세대가 줄면은 이 조건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이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화양지구 분양 자료에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종합병원 들어온다, 공공청사 들어온다, 생활 인프라 좋아진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다들 언제요? 하고 묻죠. 대부분 정확한 시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중 출장소가 이전되는데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화양지구로 옮겨오는데 규모도 큽니다. 920억 원짜리 복합 공공청사입니다. 그냥 사무실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도서관, 체육시설, 주민센터 기능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관이 옮겨오면 도시에 이제 서평택에서는 도시의 중심축이 화양지구로 옮겨지는 거죠. 행정 업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히 청사 이전이 아니라 화양이 서평택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학교, 이 부분은 진짜 빠르게 진행됐어요. 올해 9월에 평택 화양초, 연화초, 화양중학교 이 세 학교가 한꺼번에 문을 열었는데요. 보통은 초등학교 하나 열리고 몇 년 있다가 중학교가 생기는데 여긴 세 개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만큼 입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앞으로 하양 2 고등학교, 하양초 2도 개교 예정입니다. 27년 초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교육 인프라만 놓고 보면 지금 평택에서 제일 빠른 편이에요. 브레인시티도 아직 초등학교 2개만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이거 정말 큰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중 레포츠 공원 확장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26년까지 700억 규모로 진행 중인데 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생활 편의가 확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아이랑 놀러 가기 좋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죠. 인프라 중에서도 아쉬운 점을 이야기 드리면 종합병원 이건 아직 확실하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만 허리 편한 병원에서 300에서 500병상 규모로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협약은 맺었어요. 근데 아직 착공 소식이 없습니다. 2025년 개원 목표였지만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 그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진행 중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터미널이 화양으로 옮겨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오해고, 이전이 아니라 기존 터미널 자리에 49층 랜드마크 복합 시설을 짓는 겁니다. 교통이 그렇다고 하양지구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안중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들어오니까 하양지구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변화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플러스입니다. 출장소 이전이라든지 학교 개교라든지 이 두 가지가 실거주 수요를 더 확 끌어들이는 요소죠.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가족 단위로 입주가 몰립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중기적으로도 좋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상권이 하나씩 자리 잡으면 지역의 생활 완성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병원이 좀 더 기다려야 하고 터미널 이전은 계획이 없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핵심 인프라인 교육이라든지 행정, 체육시설은 이미 좋아지고 있다. 의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좋아지고 있다. 의료는 여기가 만약에 무산되면 다른 병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요가 굉장한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은 공사판처럼 보여도 방향이 정해졌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도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죠. 근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화양은 이제 지금 딱 그 길 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화양 이제 서희 스타일스를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면서 화양지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워낙 제가 화양지구를 안 다뤘다 보니까 이 화양지구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다뤘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서희 스타일스 센트럴 2차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딥하게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서희 스타일스 센트럴 파크 2차는 이 단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주택이라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업이 거의 끝구간이에요. 이제 공사가 정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완성 단계의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맞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째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 특히 직장이 서평택 쪽이거나 아이 교육, 생활 환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딱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덜하고 교통이나 학교 행정시설이 전부 가깝습니다. 화양지구 안에서 보면 학교가 바로 도보권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 이 단지는 5구 타입이 25평 타입이 진짜 귀한데요.
전체 세대 중에서 25평이 16%밖에 안 됩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생깁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성장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 단지가 지금 저평가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도시는 결국 흐름이 방향을 만들어 가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천 드립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 혹은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덕이나 브레인시티 같은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엔 정답이 없죠.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냐, 이 지역의 방향성이 나와 맞냐, 이 두 가지입니다. 서희 2차는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실거주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들어가기엔 이르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제 분양 문구들을 보면 되게 말들이 화려한 것들도 많고 하지만 진짜 현실을 보고 판단하자. 이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안 되는 시장은 안 돼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양지구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서희 스타일스의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 자료나 그냥 믿고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말만 들으시면 좋은 말만 듣고 정작 중요한 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이럴 줄 알았다 아니면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꼭 생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속 내용이 진짜인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 아파트 단지의 리스크는 없는지, 그걸 제가 같이 체크해 드릴 거예요. 괜히 혼자 판단하고 놓치지 마시고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저한테 먼저 문의해 보시면 같이 보면 훨씬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